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으니 행복하네요. 각설하고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바로 프로포폴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 매우 핫한 주제이죠. 핫한 만큼 유튜브엔 이미 프로포폴 관련 영상이 아주 많았는데요. 일개 방구석 유튜버인 저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순 없겠죠. 그래서 저는 프로포폴의 일대기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의외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프로포폴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생겨나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심리학 프로포폴 일대기 설명회 편입니다. 무서운 마약으로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프로포폴. 이렇게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는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물질이 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사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3억 명에 달하는 마취 수술 환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은 대장 내시경만 하러 가도 마취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마취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3세기 전까지만 해도 수술실은 건물 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병원이라는 간판을 다른 건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말도 있었다고 하죠. 외과 수술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인류사엔 언제나 제대로 된 마취제에 대한 필요가 함께했죠. 그렇다면 인류사의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마취제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동양의 의사인 화타 선생님의 마비산이었습니다. 화타 관련 문헌에선 생초오 사전, 백지 사전, 전귀 사전, 천궁 사전, 초남성 일전, 만타라화 일근을 섞어 조제한 후 환자에게 흡입하게 하여 수술을 진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의사들이 50년간 탕약을 먹여가며 치료를 하던 환자들을 외과 수술을 통해 한두 달 만에 멀쩡히 걷게 만들었으니 신의라는 별명이 안 붙을 수 없었겠죠. 이후 일본에서 하나오카 세이슈라는 의사가 이 마비산의 흥미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마비산을 부활시키는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 20년의 집요한 연구 끝에 통선산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세이슈는 이 통선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에게 생체 실험을 강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아내는 시력을 잃게 되죠. 하지만 그 희생 덕에 내용물의 배분을 조절할 수 있었고 진통선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여성의 유방 종양 수술을 통해 세계 최초의 전신 마취 수술을 행하게 되죠. 이 통선산이 완성된 때가 약 1805년, 즉 화타와 세이슈 사이 1600년, 마취사엔 잃어버린 1600년의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으로 시작해서 일본이 열어낸 마취의 역사 속 서양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천년경 이슬람 의학자가 소개한 마취제가 있었는데요. 아편, 맨드레이크, 동미나리 등의 물질을 섞어 만든 마취제였죠. 하지만 이 마취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처럼 월등한 효능을 보이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엔 대부분의 수술을 강한 알코올이나 아편, 대마초 등에 의존했다고 하죠. 하지만 서양의 마취사는 이 잃어버린 1600년 이후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과학자 험프리 데비는 흡입 시 미친 듯이 웃음이 나오는 웃음가스를 발명하였습니다. 이 웃음가스를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극과 통각에 둔감해졌죠. 험프리 데비는 자극과 통각에 둔감해지는 점을 주목하며 이를 마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웃음가스 쇼라고 하는 유랑극단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이 25센트를 지불하고 풍선에 담긴 웃음가스를 마신 후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흐느적대기도 하며 그것을 즐기는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죠. 그런데 그 난장 속에서도 꽃은 피어올랐습니다. 웃음가스 쇼에 참가한 호레이스 웰스는 치과의사였는데요. 평소에도 사랑니나 여러 치과 치료 도중 발생하는 고통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중 웃음가스 쇼에서 가스를 흡입하고 온 정신없이 여러 곳에 부딪혀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각이 없는 관객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곤 당장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웃음가스를 흡입한 후 자신의 사랑니를 뽑아버렸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었죠. 웰스는 이 놀라운 발견에 흥분하여 외과의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웃음가스 마취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치를 서둘렀던 탓인지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였는지 혹은 그 어떤 이의 모종의 계략이었는지 환자는 아프다며 고함을 질러댔고 그의 놀라운 발견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는 결국 직업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사후 공적을 인정받아 최초의 마취수술 타이틀을 얻긴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파티장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테르 파티장이었는데요. 웰스의 경우와 같이 외과의사 크로포드 롱이 에테르 파티에 참석하여 관객들의 모습을 본 후 자신의 수술에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술이 있은 4년 후 웃음가스로 명예를 잃었던 웰스의 제자 윌리엄 모턴이 공식적으로 에테르를 이용한 수술을 선보였고 에테르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기에 이릅니다. 모턴은 에테르에게서 진한 돈 냄새를 맡았고 에테르의 향을 없앤 후 레테온이라는 이름을 붙여 특허를 등록하는데요. 이후 레테온은 마취제로서 유명해지며 모턴을 18세기의 화타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시 인류 역사의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되는 한 발전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테온이 큰 돈을 불러들이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의 너무나도 명확한 단점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테온은 아주 예민한 인화성 물질이었기에 작은 열과 스파크만으로도 폭발이 일어났고 산모들에게 투여할 시 심한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했죠. 또한 마취에 걸리고 깨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효율성을 너무나도 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방석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티오펜탈이죠. 이 티오펜탈은 정맥 주사 방식으로 약 15에서 30초 만에 마취 상태에 들어갔으며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15에서 20분 만에 정상 상태로 돌아올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티오펜탈은 CIA에서 자백약으로 쓰이기도 하며 약 100년 가까이 마취 역사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왕의 자리를 탈환한 것이 바로 현재 마취사의 왕이자 오늘의 주제인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은 영국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존 B. 글렌.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으며 마취 수의학을 전공함으로써 변형 마취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의 연구는 처음부터 환영받진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확고한 티오펜탈이라는 마취약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는 고위 간부들에게 끊임없이 프로포폴의 장점을 설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저 티오펜탈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고 말이죠. 그 수많은 회의론을 이겨내고 그는 1978년 첫 임상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타의 마비산 그 1800년 후의 일이었죠. 하지만 1980년 소수의 이상반응 검출로 연구는 또다시 빠그러지게 되고 그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3년 후 1983년 글렌은 또다시 임상실험을 강행, 계속해서 새로운 제형을 출시하며 그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았죠. 결국 1986년 프랑스에서
첫 승인을 받아내게 되고 미국에서도 1989년 승인을 받아내며 프로포폴은 수술대에서 티오펜타를 100% 대체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레스커상을 아시나요? 레스커상은 세계의학의 놀랍고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2018년 이 레스커상을 수상한 사람이 바로 존 B. 글렌입니다. 위험해 보이기만 한 프로포폴이 인류의학 역사상 손에 꼽히는 발명이라는 것이죠. 프로포폴의 수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846년 마취제로서 에테르 도입 이후 130년 만에 글렌은 가장 혁신적인 마취제 변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매우 빠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시에 매우 빠르게 깨어날 수 있죠. 메스꺼움과 구토에 대한 위험성도 크게 낮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흡입에서 정맥 주사로의 변화는 무경부 수술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마취 유지 부분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글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포폴을 부정적이게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로포폴이 유명해진 계기가 무엇일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을 살해해버린 그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거둔 성취만큼 뒤따르는 수없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그의 수면을 도왔다고 하죠. 하지만 애초에 프로포폴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결국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해 그는 숨을 거두게 되죠. 그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린 의사는 실제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남자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를 암살했던 프로포폴의 악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솟게 된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도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꾸준히 사용해온 것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포폴은 유독 유명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연예인이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뿐일까요? 정말 주관적인 제 생각엔 연예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휘말리기 쉽기에 프로포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이미 나약해진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접할 경우 의존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점차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요즘 보다 보면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이 날선 비난을 당연한 대가인 듯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걸 견딜 수 있는 유명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닌 유명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명인의 덕목은 시선을 끌 수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수만이 넘어가 버린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는 것도 포함이 되어버렸죠. 물론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성 물질은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고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에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약속하였으니 당연히 마약을 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비판과 비난은 다르죠. 알 수 없는 다수의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비난이 또 다른 개인을 궁지로 내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잠이라도 청하고 싶어 창백한 우유에 또 손을 댈 수도 있겠죠. 창백하지만 따뜻한 우유는 그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탈출구가 되어줄 것이니까요. 사회는 당연한 듯 점점 영향력을 가져야만 하고 가지기 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에 대한 준비는 모두에게 부족해 보이죠. 탈출구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데 반해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계속해서 이탈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솔직해야 하고 친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프로포폴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만약 제 소개가 필요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바로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상.